안녕하세요. 강프로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3부 토건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자,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분류가 되면서 5월달부터 큰 폭으로 상승을 보였습니다. 자, 근데 러시아 전쟁이 언제 터졌나요? 22년 2월입니다. 자, 그러면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이 3부 토건만 있던 건 아니겠죠? 실제로는요. 자, 22년 한 중반 이후부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테마들이 형성이 됐고요. 그 이후에 대략 한 11월 정도까지 재건주들의 강세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그 중에서 뒤늦게 출발했지만 3부 토건의 시세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근데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자, 테마가 첫 번째로 형성될 때는요, 무언가 내용이 없이 그냥, 앞으로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뭐 관련된, 이런, 건설 쪽이니까, 이런 건설 관련된 종목들이 모아서 좀 시세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집중된 시세를 냅니다. 근데 그 집중된 시세가 나올 때는 반드시 대장주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실제 수혜를 받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입니다.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인프라코어, 이런 종목들이죠. 자, 근데 보통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신고가 종목을 해야 된다. 그쵸? 그리고 신고가 구간을 달성했을 때는 무조건 따라붙는 게 있습니다.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근데 매물 소화 과정은 빨리 끝나면 1주에서 2주 안에 끝날 수도 있지만, 매물 소화 과정이 길게 진행이 됐을 경우에는 여기 현대건설기계나 여기 현대인프라코어처럼 6개월 정도의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똑같이 다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보셔야 될 건요, 자금의 효율입니다. 그 자금의 효율은요, 무조건 중소형주 쪽으로 빠져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크라이나 재건에 관련된 테마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 있죠. 어떤 테마든 대형주가 뒤에서 밀어야 된다. 그 대형주가 지금은 인프라코어나 건설기계 쪽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똑같은 구간의 시세를 발생시키죠. 이 시세를 확인하고 나서 못 간 시세를 3부 토건이 모두 채운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느냐? 자, 잘 들으세요. 첫 번째 테마가 형성됐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 시세를 낸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 테마가 장기간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종목별로의 시세는 더 강하게 뻗어나갈 수 있지만, 그 종목별로 시세가 나오는 그 구간에서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대신에 그 집중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이 필요한 거예요. 그 내용이 3부 토건에서 발생이 된 겁니다. 자, 그 내용은요, 첫 번째, 3부 토건에서 우크라이나의 좀 중요 인사를 만나러 실제 그쪽 지역에 갔고요. 그러면서 양해각서를 체결했죠. 그걸 가지고 MOU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MOU를 체결하고 와서 보니까 3부 토건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한 겁니다. 자, 그래서 3부 토건에서, 요거는 제 추측입니다. 3부 토건에서 무언가 작업을 했어요. 그게 3자 배정 유상증자하고, 자, 그리고 CB 발행이에요. 근데 요렇게 해서 500억의 자금을 유치를 해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3부 토건이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내용을 봐야겠죠. 자, 보세요. 3부 토건의 실적입니다.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3년치만 보겠습니다. 더 넓게 봐도 다 그게 그거니까. 2020년도에 적자죠. 그쵸? 21년도에 적자입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중소형 건설사들이 상황이 좋지 않은 오래된 일이니까. 자, 근데 3부 토건은 22년도에 치명적인 상황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건 금리예요. 금리. 자, 보세요. 건설사들의 부채는 항상 높아요. 사업 자체를 빚을 내서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부채는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22년도에 뭐가 있었죠? 금리가 큰 폭으로 올랐죠. 그러면 안 그래도 빚이 많은데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자 부담이 늘어났죠. 그래서 발생된 게 뭐예요? 22년도에 자본 잠식에 빠집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자금 상황을 가지고 그냥 제가 딱 까놓고 이야기를 드릴게요. 1200조나 되는 사업에 일부라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작년 한 9월달 정도부터 네옴시티 관련주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기 시작했는데, 네옴시티에 대한 사업비가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요, 2000조 정도 됩니다. 물론 하고자 하는 목적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2000조라는 사업비가 든다는 이 내용이 딱 돌기 시작했고, 실행하는 게 빈쌀만이었죠. 그쵸? 그러면 이거 가능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내용이 돌면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물론 한국에서는 관련주들이 중소형주 위주로 강세를 보이긴 했지만, 전 세계적으로 난다 긴다 하는 건설사들이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부 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명함도 못 내민다. 자, 그러면 MOU는 뭐예요? 이거는 법적인 효력이 없는, 즉 계약 관계라고 아직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3부 토건에서 하고 있는 이 모든 액션들은 CB 발행하고 유상증자하고, 그리고 가가지고 악수 한번 하면서 사진 한번 찍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작전 안에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자 배정과 시비 발행은 주인을 정해놓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자 배정과 시비 발행으로 500억을 조달해서 3부 토건에 넣은 그 돈 주인들은 이 시세, 즉 5배의 시세를 낸 이 세력들하고 결탁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뭐 나중에 돼서 실제 이게 뭐 작전이라고 밝혀지면 뭐 누군가 들어갈 수 있는 뭐 이런 바지 같은 그런 경우까지도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답 나왔죠. 자, 3부 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있습니다. 0%는 아니에요. 근데 직접적으로 입찰에 참가해서 일을 따올 수 있는 확률은 0%입니다. 만약에 한국에서 그 일 중에 일부를 가지고 온다고 하더라도 대형 건설사들이 가져와서 3부 토건한테 하청을 주는 경우지, 대형 건설사들이 아닌 3부 토건이 들어가서 우크라이나에서 실제로 일을 받아올 확률은 0%예요. 0%. 이거는 그냥 팩트입니다. 하지만 자, 보세요. 현대건설기계나 인프라코어의 경우에는 얘기가 다르다. 그래서 대형주의 시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이후에 5배 시세가 나온 겁니다. 자, 근데 자, 어저께까지 2차 전지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에 조금 왜곡된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그러면서 건설기계나 뭐 이런 인프라코어도 막판에 강세를 보인 좀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저께부터 인프라코어나 건설기계 쪽도 하락했죠. 이건 시장의 영향입니다. 왜? 이쪽 구간에서 조정을 안 받았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도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있는데 이쪽에서는 실제 일을 받아올 수 있는 주체죠.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은 시기가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료는 살아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3부 토건이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고가를 형성해 있는 이 가격대가 있기는 하지만 이 가격대에 대해서 이격 조정이 마무리된다면 기술적으로 자, 쌍봉, 즉 다중고점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에는 놓여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내가 3부 토건이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참여해서 돈을 벌 걸 알아서 내가 1,000원에 매수했다. 그리고 5,500원에 딱 팔았다. 오케이, 이건 운이 좋아서 그럴 수 있다 칩시다. 여기에 여기에 아무것도 확인 안 하고, 즉 시세의 확인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운이 좋은 겁니다. 이 곧 돌아오는 추석에 이 조상님께 절이라도 하세요. 운이 좋은 거니까. 자, 근데 잘 보세요. 그 이후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소한의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확인 과정을 거친 이후라도 이렇게 4배씩, 3배씩 올라가는 종목이 흔하게 나올까요? 시장에서는 흔하게 나오지만 내가 매매하는 데서는 그게 흔하게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내가 100%, 뭐 200% 이런 종목을 노려서는 시장에선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에코프로를 10만원에 잡아서 80만원에 팔았다. 그 뒤로 150만원까지 가더라. 이건 정말 운이 좋은 거고 너무 당연한 거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내가 주식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는 한 가지 방법은요, 30% 전후에 상승을 하는 종목들을 내가 계속적으로 내 계좌에 넣을 수 있는가가 주식 투자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꾸준한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되고요. 이런 구조가 완성이 되었을 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자, 첫 번째, 자, 최소한의 고가가 어딘지는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 고가 이후에는 내가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즉 눌림목 구간에 매수할 수 있는 그 가격대가 필요하고, 그리고 고가 돌파에 대한 이유보다, 왜? 이미 신고가가 발생해서 2배, 3배씩 추가 시세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신고가를 돌파해서 더 간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왜? 시간 리스크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 리스크를 감당하기에는 3부 토건의 펀더멘탈이 너무 약하죠.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 이후에 조정받는 건 너무 당연하죠. 왜? 5배나 올랐으니까. 그리고 나서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쌍봉을 노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필요한데, 거기서는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그 보유 전략은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필요한 투자 심리를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가격과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는데,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3부 토건과 같은 신고가 구간에 활용할 수 있는 매매 기법과 그리고 검색기를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3부 토건에 대한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 그리고 검색기와 함께 매매 기법까지 모든 분들이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자, 제가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대시세 종목은 단타를 하기 어렵다거나, 그리고 실제로 단타로는 큰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장기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어중간한 종목을 사고 팔고 해봐야 손절폭만 지속적으로 쌓이고요, 큰 돈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실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그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그 한 종목은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였죠. 에코프로를 포함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대시세 종목에는 공통점이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세력들이 5년 이상 꾸준하게 매집을 진행하는 부분이 나와야 되고요. 상승을 시작했을 때 2개월간 상승 구간이 발생을 해야 됩니다. 2개월이라고 정확하게 발생이 안 될 수는 있지만 실제 시세가 시작한 이후에는요. 2개월, 아무리 길어도 4개월을 넘기면 시세가 유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였죠. 자, 에코프로가 8배가 상승하는데 얼마나 걸렸나요? 2달 반이 걸렸습니다. 여기에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에코프로도 확실한 모멘텀과 상승 재료가 있었는데 친환경, 그리고 친환경으로 가기 위한 도구라고 볼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에코프로에서 만드는 양극재, 이 배터리 소재는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가 됩니다. 당연히 확실한 재료와 상승 모멘텀일 수밖에 없겠죠. 이 모든 부분이 다 수렴했을 때 에코프로처럼 2개월 만에 상승세가 8배가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조건들을 모두 수렴한 상태에서 2월 7일 날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 에코프로 17만원 이하에서 매수가 들어갔고요. 목표가는 50만원 이상에서부터 자율적으로 매도 구간을 잡아드린 거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 이상이라는 기준은요. 52주 신고가를 달성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시세의 폭이나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2023년 하반기에는 이 섹터 내에서 어디에서 대시세 종목이 발생을 할까요? 한 가지 키워드가 필요한데 연관성입니다. 연관성이라는 건 올해 강세를 보였던 종목과 연관돼 있어야 돼요. 그 연관돼 있는 건 대시세 종목이었던 에코프로 2차 전지죠. 여기서 친환경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부분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종목들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엔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아직 삼성전자의 실적 회복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합니다. 그리고 4차 산업은 아직 조금 멀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런 내용들의 기사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과 관련돼서 21년도부터 시세가 한번 발생을 했는데 이 구간은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으로 보셔야 되고 지금은요. 눌림목 형성 과정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다가 에코프로 시세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연관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2023년 하반기에는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시세 종목을 공략할 때가 됐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내용처럼 2023년 하반기 대시세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종목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분들한테 공유를 해 드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준비해온 사람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대시세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모든 분들이 2023년 하반기에 대시세 종목을 같이 공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대시세 종목 말고도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 중에 대시세 종목을 분류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투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 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 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 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다시 삼부토건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삼부토건뿐 아니라 여기 뭐 현대건설기계도 그렇고 인프라코어도 그렇고 그리고 뭐 다른 업종인 삼성전자 그리고 최근에 너무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에코프로나 뭐 이런 뭐 포스코 그룹주들까지, 그러니까 초대형주부터 완전히 잡주들까지요, 모든 종목의 시세가 시작하는 그 시작점은 신고가 구간입니다.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는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고 매물 소화 과정 이후에는요 재상승을 하지만 그게 무한정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삼부토건의 시세도 신고가 만들었다, 매물 소화 과정 거쳤다, 추가 시세 발생했고요. 그리고 또 매물 소화 과정 거치고 또 추가 시세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낸 시세가 2달 정도의 기간 동안 5배 올랐습니다. 자, 2달 동안 5배가 올랐어요. 적게 올랐나요?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죠. 자, 이러려면 실적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삼부토건의 실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뭘 봐야 돼요? 앞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은 하겠지. 그러면서 삼부토건을 계속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한 가지 딜을 하는 겁니다. 그 딜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장기 투자는 절대 안 되겠죠. 물론 이게 아니라 다중고점을 공략하는 겁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쌍봉을 공략하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눌림목 구간을 활용을 해야 되고 거기서 21이평선은 기준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는 자, 뭐 61이평의 기준을 잡든 뭐 어떤 특정한 이평선을 내가 만들어서 기준을 잡든 이런 게 아니라 종목별로 상승한 가격을 대비해서 그리고 거기엔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을 대입해서 내가 가격 전략을 새로 짜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무조건 보유 전략으로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이 종목은 당연히 지금 고가 대비해서요. 그쵸? 5,500원에서 3,500원까지 빠졌습니다. 2,000원 빠졌어요. 그럼 몇 프로 빠진 거예요? 한 40% 빠졌죠. 그쵸? 이 정도까지 단기간에 한 달도 안 돼서 급락을 해버리는데 가격 전략을 포함해서 내가 어느 정도까지 매수할 수 있는 그 구간을 잡지 않으면 심리가 흔들려서 보유할 수가 없다. 그러면 단기간에 30% 40%의 수익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일이 자, 그럼 결과적으로 내가 장기간 유지할 수 있는 수익 모델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가격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이 가격 전략은 잘 들으세요. 보유 전략인데 심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단기 보유 전략으로 완성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3부 토건에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19페이지까지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이 내용을 그냥 제가 공개된 공간에다가 누구나 다운받아 볼 수 있게 링크를 걸어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의 성의는 돈 안 받아요.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3부 토건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3부 토건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의 3부 토건은 절대 어떠한 일거리도 가져올 수 없다. 직접적으로는. 그쵸? 이 부분을 반드시 알고 기대감 버리고 우리는 시세에 대한 기대만 하면 되는 겁니다. 영상 상단의 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베이스 대형주를 기억하세요.